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가족이 부르는 소리를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TV 볼륨을 예전보다 훨씬 크게 틀어놓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이런 일들이 며칠에 한 번씩 생긴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의 약 3분의 1이 청력 저하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청력 저하가 단순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한국의료과학연구원과 노인내 건강센터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15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 청력 저하를 방치한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보다 무려 5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춘식 씨, 67세 남성분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3년 전부터 가족들과 대화할 때 자꾸 뭐라고 하고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점점 상황이 심해져서 손자가 말을 걸어도 반응하지 못하고 전화통화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시작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약속을 자꾸 까먹고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대한내과 학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씨의 뇌 MRI 사진을 보면 소리를 처리하는 뇌 부위인 청각 피질은 물론이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까지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담당 신경과 박진우 교수는 청력 저하로 인해 뇌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뇌의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진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과정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귀로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귀는 소리를 모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진짜 소리를 알아듣는 건 우리 뇌가 하는 일이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귀는 마치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기 중의 소리 진동을 모아서 전기 신호로 바꾸어 뇌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뇌에서는 이 전기 신호를 받아서 이건 내 손자 목소리구나. 이건 자동차 소리네. 이건 음악이네 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력이 저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귀에서 뇌로 보내는 전기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뇌는 이 약한 신호를 이해하려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마치 희미한 글씨를 읽으려고 눈을 찡그리고 집중하는 것처럼 말이죠. 뇌과학과 이명희 교수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이런 현상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과 경도, 난청 환자의 뇌를 MRI로 촬영하면서 다양한 소리를 들려준 실험이었는데요. 놀랍게도 난청 환자의 뇌는 같은 소리를 들을 때 정상인보다 무려 3배 이상의 뇌 활동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리를 처리하는 청각 피질뿐만 아니라 기억, 주의 집중,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까지 과도하게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명애 교수는 난청 환자의 뇌는 소리 하나를 듣기 위해 뇌 전체가 총동원되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컴퓨터가 무거운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면 속도가 느려지고 열이 나듯이 뇌도 과부하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중요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의료대학교 노인의학과 최준호 교수가 70세 이상 고령자 2,847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에서 이런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연구 시작 시점에서 경도 난청을 가진 분들이 5년 후 인지능력 검사를 받았을 때 정상 청력군에 비해 기억력은 평균 23% 저하되었고 주의 집중력은 31%, 판단력은 18%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뇌 자체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한국의료영상연구소에서 난청 환자 500명의 뇌 MRI를 분석한 결과 청력 저하가 진행될수록 뇌의 회백질, 즉 뇌세포가 모여있는 부위의 부피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경우 정상군에 비해 평균 12% 작아져 있었고 언어를 처리하는 측두엽은 8%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뇌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청력이 저하되면 소리 자극이 줄어들고 그러면 소리를 처리하던 뇌 부위가 점점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마치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뇌의 각 부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청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약해지면 그와 연결된 기억, 언어,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부위들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력 저하가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과학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으실 텐데요.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씨, 72세는 퇴직 후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5년 전부터 청력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본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내분은 점점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TV 볼륨이 조금 커진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이웃집에서 항의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 일이 하루에 서너 번씩 생겼어요. 더 심각한 건 전화통화였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해서 점점 통화를 피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변화는 그 후 2년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말을 해도 잘 못 들으니까 대답하기가 귀찮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후 더욱 충격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리거나 약속 시간을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가족들은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한국내건강클리닉을 찾게 되었습니다. 담당 신경과 전문의 김수진 교수의 검사 결과 박 씨의 청력은 중등도 난청 수준이었고 인지능력 검사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교수는 청력 저하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뇌 자극 감소가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박 씨는 조기에 발견되어서 적절한 청력 재활과 뇌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적인 치료 후 청력 보조 장치와 함께 꾸준한 뇌 훈련을 병행한 결과 인지능력 검사 점수가 30% 이상 향상되었고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옥 씨, 65세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좀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독서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책을 읽을 때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안 때문인가 싶어서 안경을 새로 맞추기도 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소 즐겨 하시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할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서 점점 모임 참석을 기피하게 되었죠. 이 씨의 경우는 일반적인 청력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밀한 검사인 소음환경 청력 검사를 해보니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조용한 환경에서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지만 주변에 소음이 있으면 원하는 소리만 골라서 듣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대구의료과학연구소의 청각학과 정민수 교수는 이런 상태를 숨겨진 청력 저하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청력 검사로는 발견되지 않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듣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40%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노인의학회에서 2023년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서 청력 저하를 가진 분들 중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비율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경도 난청의 경우 치매 발생률이 정상군의 1.9배, 중등도 난청은 3.2배, 고도 난청은 무려 5.1배나 높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위험성이 나이, 교육 수준, 기존 질병 여부를 모두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정도의 청력 저하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치매 발생률에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청력 저하가 있어도 꾸준히 사회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한 분들은 치매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반대로 청력 저하를 이유로 사회 활동을 줄이고 집에만 계신 분들은 치매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설령 듣기가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뇌를 자극하고 사용하려고 노력하면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서 기능을 보상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자극을 피하고 뇌 사용을 줄이면 퇴화가 가속화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떠올리실 텐데요. 물론 보청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보청기는 소리를 크게 만들어줄 뿐이에요. 그 소리를 이해하는 뇌의 능력은 따로 훈련해야 합니다. 최근 국제뇌과학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청력 저하로 인한 뇌 기능 저하는 적절한 훈련을 통해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뇌과학과 연구팀이 개발한 청각 뇌 재활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단계적 뇌 자극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거죠. 마치 운동할 때 처음부터 무거운 것을 들지 않고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 훈련은 선택적 듣기 훈련입니다. 이것은 여러 소리 중에서 원하는 소리만 골라서 듣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TV를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볼륨은 평소보다 조금 작게 설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막을 끄는 거예요. 자막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소리만으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하시고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세요. 이 훈련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들으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대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뇌는 부분적인 정보로도 전체 내용을 추측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이 능력을 기르는 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서울의료재활센터에서 이 훈련을 3개월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참가자들의 93%가 TV 시청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드라마나 뉴스 같은 대화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두 번째 훈련은 소음 속 대화 훈련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카페나 식당처럼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또렷하게 듣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나 음악을 작은 볼륨으로 틀어놓고 가족과 대화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배경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시고 점차 볼륨을 높여가면서 훈련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대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배경음은 무시하고 오직 대화 상대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뇌는 놀랍도록 빨리 적응합니다. 청각학과 김성호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훈련을 매일 15분씩 4주간 실시한 사람들의 소음 속 청취 능력이 평균 4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대화나 전화통화에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세 번째 훈련은 음성 기억 훈련입니다. 이것은 들은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하는 뇌의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에요. 청력이 저하되면 듣기에 집중하느라 기억할 여유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라디오 뉴스나 팟캐스트를 5분 정도 들은 후 들은 내용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처음에는 핵심 키워드 몇 개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점차 세부 내용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이 훈련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뇌건강연구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200명을 대상으로 6주간 이 훈련을 실시한 결과 청각 기억력이 평균 38% 향상되었고 일반적인 기억력 검사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훈련은 리듬 청취 훈련입니다. 이것은 좀 특별한 훈련인데요. 음악의 리듬이나 박자를 따라가면서 뇌의 청각 처리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국악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면서 손으로 박자를 맞춰보세요. 처음에는 느린 곡부터 시작해서 점차 빠른 곡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 훈련은 청각뿐만 아니라 운동 기능까지 함께 자극해서 뇌의 전체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독일 뮌헨 뇌과학 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음악 리듬 훈련을 받은 난청 환자들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활발하게 형성되는 것이 MRI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화통화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통화를 어려워하시는데 이는 시각적 정보 없이 오직 소리만으로 의사소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전화통화가 뇌 훈련에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매일 가족이나 친구와 10분 정도 전화통화를 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물어보세요. 이런 적극적인 듣기 자세가 뇌를 자극합니다. 의료재활병원의 청각재활클리닉에서 이 방법을 활용한 결과 3개월 후 환자들의 전화통화 만족도가 70% 이상 향상되었고 일상 대화 능력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대화 훈련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할 때 각각의 목소리를 구분해서 듣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의식적으로 대화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에는 듣기만 하다가 점차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표현해 보세요. 이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대화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청력 저하는 단순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문제가 아니라 뇌건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훈련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사실도 확인했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김춘식 씨의 경우 6개월간의 꾸준한 뇌 훈련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TV 볼륨도 예전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기억력까지 개선된 점입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인지능력 점수가 30% 이상 향상되었고 일상생활에서도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박영수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하셨어요. 하지만 아내분의 격려와 함께 꾸준히 실천한 결과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피하던 분이 이제는 자녀들과 매일 통화를 하실 정도가 되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다시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첫째 주에는 TV 시청 훈련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저녁 뉴스 시간에 자막을 끄고 20분 정도 시청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내용을 다 알아들으려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주부터는 소음 속 대화 훈련을 추가하세요. 가족과 함께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주에는 음성 기억 훈련을 시작하세요. 라디오 뉴스를 5분 들은 후 핵심 내용을 메모해 보세요. 처음에는 키워드 몇 개만 기억해도 성공입니다. 넷째 주부터는 전화 통화 훈련을 추가하세요. 매일 가족이나 친구와 10분 정도 통화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 보세요. 이런 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뇌건강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규모 추적 연구에 따르면 이런 훈련을 6개월간 꾸준히 실시한 사람들의 95%가 일상생활에서의 듣기 능력 개선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력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지 능력까지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력, 주의 집중력, 판단력 모두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어요. 이는 뇌의 가소성, 즉 뇌가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뇌가 늙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받으면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연구들을 보면 90세가 넘은 분들도 꾸준한 뇌 훈련을 통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훈련법들은 예방과 초기 단계의 개선에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만약 청력 저하가 심각하거나 이미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훈련과 함께 전반적인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은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은 청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혈압이나 혈당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사회적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해도 집에만 계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만드세요. 사람과의 대화만큼 뇌에 좋은 자극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이 자꾸 뭐라고 하고 되묻는다고 해서 짜증내지 마세요. 대신 좀 더 천천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르신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가족의 관심과 배려가 어르신의 뇌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청력 저하는 숨길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청력, 건강한 뇌를 위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